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업종은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그 다음에 2차 전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리튬, 그리고 반도체 일부 종목들, 뭐 팹리스 해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좀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AI, 로봇,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이제 양회 전국 인민대회가 이제 개막을 해서 내일까지 열리는데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세세한 그 이슈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결국에 중국 시장이 열리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하면서 화장품, 뭐 카지노, 면세점 하는 그 여행하는 이제 항공 뭐 이런 등등의 그 리오프닝들이 계속 관심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자, 이렇게 6가지 업종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또 그 중에 단연코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은 2차 전지가 거의 뭐 장을 이끌었어요. 진짜 세게 움직였는데, 이게 그냥 들고 있으면 이 업종들이 계속 돌아요. 순환매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오늘 오르고 내일 쟤가 올라요. 또 다른 애가 모레 올라요. 계속 돌고 돌아서 오늘 오른 애가 내일 빠져요. 그래서 계속 그냥 들고만 있으면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한참 지나고 보면은 오르고 있었구나 하지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 그러니까 20% 올랐다가 15% 빠졌다가 20% 올랐다가 15% 빠졌다가가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20% 올라요. 그 다음날 15% 빠져요. 그리고 2% 또 빠져요. 그리고 1.5% 더 빠지고 그러다가 보합으로 끝나고 그러다가 2% 올랐다가 갑자기 12, 3%가 확 올라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한 2, 3%가 더 올랐다가 그 다음날 8% 빠지고 7% 빠지고 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또 내려와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그래서 그날 당일날 아침에 대응을 하려고 보니까 15%가 오르는 종목도 시초가가 10% 출발해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전날 사야 되나? 뭐 너무너무 정신이 없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겪다 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이 뭐야, 그러면? 얘네들이 맞아?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세게 움직였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런 업종들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돌려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내가 파니까 많이 오르고 어떤 종목들은 딱 샀는데 막 급등을 하기도 하고 타이밍이 잘 맞으면 그래요. 근데 그 타이밍을 확률 높게 이제 이거를 누리려면 그냥 들고만 있어서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고 빠지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요. 장중에 한 15% 상승을 했다가도 마이너스 7, 8%씩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으면은 수익을 누리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때 상단과 하락할 때 하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이 아니죠. 어제 이제 저희 회원님 한 분이 저한테 하단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정도 하단을 이제 이 정도가 하단인 것 같고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을 알려드렸는데 하단을 알고서 대응을 하니까 되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어제 나눴던 대화예요. 근데 저는 그 상단 하단이 제가 뭐 전지전능 다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차트를 그냥 읽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수급,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어떤 업종의 시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당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또 실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니까 조금 확률을 약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고 매매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적어도 오늘 샀더니 더 안 빠지네. 최소한 손실을 입지 않네. 그리고 내일 한 10% 이상 막 올라버리면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지만 한 2, 3% 오르면 하루만 더 가져가 볼까? 그래서 결국에 10%, 20%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날 한 5% 빠져도 이거는 홀딩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하면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장기간 뭐 장기라고 해봤자 두세 달 정도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한 두 달여 동안 보유한 종목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에서 30% 많이 수익을 많이 내는 종목은 뭐 50%까지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매도하고 또 새로운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반복을 두 달여 동안 했더니 전체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게 되더라. 뭐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항상 뭐 지난주 한 주는 좀 걸렸습니다만 토요일 날 이렇게 그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뭐냐. 저도 똑같이 이렇게 종목을 찾아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내고 차트를 읽고 수급을 보고 어디가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를 대략 파악을 한 뒤에 철저히 분할해서 매수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잘 갈 것 같으면 좀 오래 보유하고 좀 내 생각과 다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고 이제 지금은 뭐 계속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이 이제 시장에서의 그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 이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그리고 개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였고요. 1,45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번째.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한 주 전체로는 팔았지만, 금요일에는 또 매수가 들어와서 그 한 주 전체로 봤을 때는 581억 원 매도 우위였으니까 계속 팔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팔았었는데, 금요일 날 일단 올리면서 금요일 주가는 올라갔죠. 그리고 KB금융, LG이노텍, LG생활건강, 카카오, 강원랜드, 삼성전기, 신한지주, 고려아연,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이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자, 제일 우리가 관심 있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삼성 SDI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스,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신소재, 현대차, 금양,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두산에너빌리티, 일진머티리얼즈, 카카오뱅크, 하이브, 카카오페이를 지난주에 많이 샀습니다. 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코스모신소재, 금양,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14종목, 인버스 ETF 하나 빼면은 13종목을 이제 추렸는데 그 중에 7종목, 절반 이상이 2차전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이 매도한 종목에 2차전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외국인이 2차전지를 왕창 매수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들이 대거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다 외국인들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 한 주 동안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네이버, SK, LG이노텍,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현대미포조선, 한국전력, 코스모신소재, 한국가스공사, 한국항공우주까지를 많이 팔았습니다. 자, 코스모신소재가 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2차전지는 대부분 이제 그 기관의 매도 종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산 종목,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두 번째 삼성 SDI,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또 SKC. 그러니까 역시 뭐 기관들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꼽으면 2차전지가 대거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B금융, 또 신세계, 금호석유, 두산에너빌리티, LG생활건강, SK텔레콤 요 정도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요. KT, 하나금융지주, SK, 코스모신소재, CS윈드, 셀트리온, NC소프트,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두산, 한국항공우주, 우리금융지주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반도체 대형주들을 많이 팔았고 금융주, 그리고 코스모신소재가 일단 들어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제일 많이 산 종목이 뭘까?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자, 여기도 역시 연기금도 2차전지 대형주들을 제일 많이 샀네요. 그리고 금호석유, 두산에너빌리티, SK텔레콤, SK스퀘어, LG전자, KB금융, 오리온, 기아, 네이버까지를 일단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들은 아무래도 2차전지를 많이 팔았겠네요. 개인들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까?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 SDI,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SKC, 카카오뱅크, 금양, HL만도, 그 다음에 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 이런 것도 매도를 했으니까 개인들은 2차전지를 대량 매도한 한 주였습니다.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여기까지가 이제 1,000억 원 넘게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이름을 올렸고요. LG이노텍, 네이버, 강원랜드,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셀트리온,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우리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까지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2차전지 한 종목도 없고, 셀트리온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가 잘 갈까 약간 우려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M, 그 다음에 LNF, 나노신소재, 펄러비스, 바이오니아, 코난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성엔지니어링, 에코프로,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고영, 카카오게임즈, 미래나노텍.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좀 다르죠. 일단 LNF,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이 외국인들의 매도,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코난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지금 AI 또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일단 상당히 많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샀을까? 에코프로 BM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천보, PNT,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보이죠? 엔캠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그동안에 잘 갔던 종목들이 아닐 뿐 2차 전지를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그동안에 잘 갔던 애들을 덜어내고 그동안에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던 애들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휴젤, 퓨런티어, JYP 엔터테인먼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프리카 TV, 메디톡스, 동진 세미캠, 카나리아 바이오. 그러니까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가 또 지난주에 잘 갔잖아요. 외국인들이 한 주 건너뛰어서 로봇주 조금 눌려있던 좀 가라앉아 있던 로봇주를 띄워냈던 한 주였다. 그리고 2차 전지를 대거 매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보면은 SM 제일 많이 팔았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나노팀, 휴젤, JYP 엔터테인먼트, 바이오인프라, CJENM, IASC, 위메이드, 아프리카 TV, 데브시스터즈까지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엔터,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엔터주, 게임주 이런 정도를 많이 팔았고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메디톡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SAMG 엔터, SNS텍,
덕산 네오룩스, 파라다이스, YG 엔터테인먼트, 시젠, CNC 인터내셔널, 카카오 게임즈, 클래시스, 이녹스 첨단 소재, 스튜디오 드래곤, 고영. 그러니까 기관은 지난주에 2차 전지를 매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뭐 바이오라든가 뭐 엔터 중에서는 YG 엔터라든가 게임 중에서는 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약간 외국인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종목들을 매수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을 덜어낸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나 보니까 SM 제일 많이 팔았고요. 휴젤, 에코프로 BM, 천보, LNF, 아프리카TV, 나노팀, 에코프로, CJ ENM, JUI 엔터테인먼트, 더 네이처홀딩스, PSK, 하이비전 시스템, 아이센스. 자, 연기금이 제일 많이 판 종목에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엔터주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 덕산네오룩스, 고영, YG 엔터테인먼트, 루트로닉, 대주전자재료, SNS텍, 성일하이텍, HK이노엔, 인텔리안테크, WCP, AP위성, 파라다이스, 이녹스 첨단소재, 네오위즈.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고, 뭐 대주전자재료나 성일하이텍 같은 또 WCP 같은 2차 전지주들 들어가 있는데 2차 전지 그동안에 주력으로 올라갔던 애들을 덜어내고 새로운 종목들을 매수한 것도 역시 연기금의 지난 한 주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땠을까? 제일 많이 판 종목,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종목이겠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BM, PNT, 천보, 메디톡스, 퓨런티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큐브엔터, 대주전자재료, SNS텍, 인텔리안테크, YG 엔터테인먼트, 서진시스템, 선익시스템, 여기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 보면은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BM, PNT, 천보를 내줬어요. 이 네 종목을 여기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까지 해서 5종목 정도가 아마도 다음 주에 시장을 조금 더 초반에 좀 더 이끌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 보면 2차 전지가 많아요. 에코프로, LNF, 나노신소재, 뭐 미래나노텍,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또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바이오니아, 넥슨게임즈, 펄러비스, 코난테크놀로지, 주성엔지니어링, SMISC.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도 알고 있어요. 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타이밍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외국인 기관 개인들 세 주체 중에 누군가는 물량을 내놓고 누군가는 물량을 사면서 주가를 올릴 텐데, 이 가격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가를 다 잡아먹으면서 오늘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숫자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수 매매를 결정을 한 다음에는 그 종목이 싸냐 안 싸냐를 이제 여러 가지 숫자로, 그러니까 그 종목을 평가하는 숫자로 이제 뭐 PER이라든가 뭐 EV/EBITDA라든가 이렇게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싸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싸다고 판단하면 그냥 막 들어와요. 자금이. 그래서 그 종목을 살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기계적인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건 그런 매매 방법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려면 기관이 던지거나 개인이 던져내는 물량들을 받아 먹을 테니까 조금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외국인 말고 기관이나 개인이 던져놓는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특히 개인이 물량을 던지면 던질수록, 외국인이 물량을 사면 살수록 훨씬 더 내 앞에 쌓여있는 호가들을 잡아먹고 쭉쭉쭉쭉 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한 종목들을 그 다음 주 초반에 흐름을 보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매수한다는 것은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이거 정리하고 싶은데 개인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초반에 주가 흐름이 좀 잘 가기가 어렵고, 뭔가
그 손바뀜의 어떤 그 딱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엮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할 수 없죠.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에 매수가 들어올지. 그리고 어제도 그랬어요.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오전에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이 팔다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헷갈려요.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린 경우가 많아서, 결국은 주가가 이제 좀, 이건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자, 주가가 아침에 막 눈치 보다가 뭐 10,000원짜리 종목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000원짜리 주가가 11,200원에서 한 9,000, 한 8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봐. 그래서 재미가 되게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19,800원, 1,200원 하던 주가가 1,300원, 1,500원, 1,800원, 1,500원 막 올라가요. 정말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아싸! 올라가니까 빨리 수익 실현하고 팔아야지 하는 건 개인들의 생각. 그거 올리고 있는 걸 누가 올리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올릴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다. 그럼 외국인이 지금 사는 거지 하고 매수를 쫓아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대부분의 경우 또 이래요. 왜 개인들이 이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설마 1,500원, 1,800원 올라가? 11,000원 넘어가? 진짜 넘어가네? 11,500원 돌파하는 순간, 에라 모르겠다. 나도 사야 되겠다 하고 사면, 그때 외국인들이 꼭지에서 덜어내는 그런, 그래서 그 심리적인 걸 관심 있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가 이런 심리가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수 종목을 이제 매수할 타이밍을 딱 잡을 때 약간 선제적으로 좀 모험을 거는 느낌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상승이 팍 나올 때 이제 분봉을 딱 쪼개가지고 분봉을 보면서 분봉에 들어오는 거래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거래가 동반된 주가의 상승인지를 보고 한 3분봉 정도에서 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특히 3분봉이 20분봉이나 이런 데에 약간 걸쳐 있는, 그러니까 좀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금 눌려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은 뭐 완전 땡큐죠. 그래서 그게 종목을 보는 게 어떤 특정 한두 가지의 재료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닐 테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 하나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조건을 챙겨서 매수할 종목, 매도할 종목, 그리고 매도할 타이밍을 잡는 것이 확률을 높인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손절가 정해놓고 그 손절가에서 더 빠져내려가면 그냥 던져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물릴까봐 그러는 거죠. 물릴까봐. 그래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게 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많이 액수를 이제 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이 아깝지만 손절을 해야 그 남아있는 자금을 가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그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심각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때 특히나 손절을 잘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손절을 하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는 과감하게 손절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손절을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다음번에 상승할 때 내가 매수할 현금을 들고 있자는 거니까, 손절해서 그냥 돈을 빼버리자는 게 아니라, 다음번 기회를 내가 챙겨서 마이너스 3%의 손절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15% 오를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 수 있을 그 기회를 잡자는 거니까요. 그걸 잘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잘 연결해서 꿰뚫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각보다 좀 늦게 녹음을 시작을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종목들 체크하는 것도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다음 주를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제일 먼저 외국인 기관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가지고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 활용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투자 결실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